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식당의 공동대표 두 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참 충격적인 소식들,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공개가 됐어요. 이거 설마 있겠냐? 김건희 여사도 더 뛰어넘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이상민 PD. 할 말이 많네, 그. 이상민, 저도 그렇고 이상민 PD다 이거 목소리, 이상민 네네네. 크리에이터 목소리다 이런 얘기. 사실 접니다. 맞아요? 큰일 날 소리. 네네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그냥 저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파장이 커가지고. 오히려 본인인 네. 걸로 하는 게 나라 입장,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편한데. 네, 아니시죠? 너무 그 뽀찌가 없어가지고. 네. 영향이 없더라고요. 네네네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맨 처음에 공개됐을 때 AI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했는데 그래도 네. 대통령실 입장이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거 뭐 성대모사다 AI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편집이다. 뭐 혹은 뭐 짜깁기 의혹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온 것 같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뭐 예상될 만한 반응이겠죠. 네. 네. 이상민 PD가 아마 주말간에 많이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 박영식 에디터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렇게 충격받았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한 단계 뛰어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직접 나와버렸어요. 뭐 사실 가정이라는 네. 게 이 영역에서는 없겠습니다만 네. 사실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공개됐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라고 할지 그런 얘기 모르겠어요. 계속 나왔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충격이 거의 뭐 상상하기가 힘들 만큼 큰 충격인 것 같고 네.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한 3일 전에 이제 기사님, 그러니까 즉 대리 기사님을 모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던 와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방송을 하시는 분이냐? 네. 그래서 이거 뭐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본인은 보수 유권자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수층이 겪고 나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젠 정치면을 보기가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충격적이죠. 그런 사례를 제가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이 충격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직접 제가 듣고 나니까 네.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뭘 들으면. 있는 그대로. 그 워딩을요? 예. 그거는. 이거 아니, 부탁드리는 게 맞나? 그 원본이 또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네. 이걸 드려도 좋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예 안 나간다고. 국회를 왜 나가? 그 덕수형이 대신 읽으라고 해. 요즘 그 화력이 좋더만. 덕수형이 아주 말을 깨우쳤어. 자, 잠깐만 전화 따로 오구만. 아유, 그거 좀 직접 가시지 그걸 참. 여보. 왜? 집 밖에 왜 나가? 돌아다니지 마실 또 왜 나가?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야 나라야? 야, 나는 당연히 세다. 세다. 당연히 나는 나. 여보세요? 잘 안 들린다 여보. 그거 젤렌스키 연락 온다. 잠깐만 끊어봐. 젤렌스키. 끊어. 아이 끊어. 아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또 한잔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술 강요하는 문화 이해 못해요. 그죠? 이해 못하잖아 강요하는 문화. 못하죠. 강요하기 전에 마셔야지 왜 강요를 하고 그래. 참 한잔 하자고. 한잔. 술 먹을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여보 정말. 카드는 나오지 마 그냥. 술 마실 때입니까, 대통령님? 나를 정말 슬프게 한다. 술 드시고 이제 들어가시고요. 자, 지금 뭐 대통령실 나왔지만 국감이 대부분 대통령실 이 지금 통화 내용이 아주 주된 내용이 됐습니다. 설전이 오갔는데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거짓으로 밝혀진 상황이고,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계속 그렇게 해명합니다.
박절, 이 매몰차지 못한 박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매몰차게 요것 때는 끊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전화는 받았는데 끊기는 또 매몰차게 끊은 거 아니냐 명태균 씨하고 매몰차입니까 이게? 전혀 매몰차지 않죠. 좀 이상한데. 이게 저는 이제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단 언급을 하는 내용들을 대부분이 대통령의 현재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저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태도부터. 태도와 어떤 자세, 이 어떤 워딩의 어떤 온도 이런 게 그냥 대통령의 마음을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변했을 뿐이지만 해명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해명입니까? 박절하지도 못. 이게 매몰차게 끄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 국감 발언이 사실상의 위증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게 위증이다. 이번에 거짓말이 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녹취록이 어제 MBC에서 보도가 된 거 보면 우리 아까 앞에서도 잠깐 정리를 네. 했습니다만, 아니 명태균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전화를 했고 심지어 뭐 본인의 휴대전화를 여전히 쓰고 있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전화기가 세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뭘 언급을 하면 바로 이 주장을 반박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아니 어떤 얘기를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든 비서실장이든 얘기하는 걸 믿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명 자체도 굉장히 황당했고, 이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구청와대는 지금 국가 컨트롤 타워이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뭐랄까 신뢰해야 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해명의 수준이 너무 참혹한 수준이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이게 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틀린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실에 공식 해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틀린다? 그러니까요. 비서실장 비롯해서 이거는 심각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그건 사례들로 못 믿는 우리가 거죠, 이제 더 이상. 비춰봐도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이게 이제 이런 말씀 좀 일찌감치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례를 보면 맞습니다. 닉슨이 탄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 백악관이나 뭐 닉슨이나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도청을 해서 탄핵당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계속 도청 안 했다고 거짓말 치다가 네. 결국은 본인의 스스로 물러난 거거든요. 닉슨 그러니까 사건. 이게 뭐 과거 우리가 이제 며칠 전으로만 시간만 돌려보면 그 대통령실 해명이나 여권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참담하고 참혹한 수준이고, 이런 해명을 한다는 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뭔가 심정을 위로하지도 못할 뿐더러 상황을 모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따졌을 때 대통령이 5월 9일에 통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수준 아니냐, 당선인 신분이어서. 이게 뭔 소리야. 뭐 저는 이제 그 민간인이라는 그 대답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대답도 우리가 디올백 그 영상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나왔을 때부터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를 몇 개월 내내 따졌거든요. 네.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변호사들이나 실제 어떤 그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이걸 따질 수는 있다고 봐요, 법리적으로. 근데 국민들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보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것이 실제 드러났을 때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과와 사죄를 바라고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거거든요. 사과하고 법적인 건 나중에 따져야 되는데 그럼요. 시작도 하기 전에 당선인 5월 9일, 5월 10일이니까 괜찮다. 뭐 얘기 누가 해봐요 좀. 안녕하십니까. 김두관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두관이 명관입니다. 왜 상관없지 않나 여기 지금?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서 임계를 단촉하든지 아니면은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대통령이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분노하면서 5년 동안 위임했던 주권을 조기 환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끼어들지 마소. 박영식이 하나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경남 지역에 계셔서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시지 나를 않습니까?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박정희 정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박씨입니까? 성이 달라요. 전 밀양인데 성이 뭡니까? 발음을 성씨가 달라요. 몇 킬로 잘하시소. 네, 본관이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관이 맹관이었습니다. 예, 두관이 예, 김두관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경남 지역도 정치인이 나오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
하나하나씩 민주당 공개를 하겠다. 녹취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있으면 빨리 좀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드라마 40부작 뭐 드라마 틀고 있느냐. 정쟁 게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민주당 녹취 추가 녹취 아마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영실 에디터. 실제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원래 일요일에 공개할 가능성이 일요일로 있다. 들었거든요. 이렇게 들었는데 일요일에 공개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혹시나 새로운 녹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들은 하는데 그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대로라면 9시 반이나 10시쯤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나 뭐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이제 녹취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이제 들리는 얘기가 정확치가 않아서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앞서서 소개해 주신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흥행을 겨냥해서 공개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저는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대응해봤자 또 다른 게 나오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만약에 이제 해명 자체가 너무 또 참혹하게 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네. 피고인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말 자꾸 해가지고 하면 네. 뭔가 대응할 때마다 나중에 다 박살 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피고인을 실망해 버립니다. 그럼 네. 나중에는 변호를 못 하게 되는데 네. 딱 그런 모양새 같아요. 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게 전체적인 상황도 모를 뿐더러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든 내용을 다 한 번에 알게 되면은 네. 해명하기도 그럼 하기 쉽죠, 사실은. 그렇죠. 뭐 어쨌든 대응책을 세우기가 네. 어렵진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살라미식으로 나오고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도 어쨌든 민주당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네. 녹취록이 워낙에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노정면 의원이 뭐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여당 측만 합의해 주신다면 이거 풀로 같이 쭉 듣자. 틀겠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풀로다. 깜짝 놀랐는데 아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아니 없다고. 진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못하죠 당연히. 틀면 더 문제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목을 저희가 이제 다루면서 그 얘기까지 같이 들었고 지금 300개설 네. 뭐 50개설 더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2개가 또 대통령의 네. 목소리 내지는 뭐 그 외의 것들은 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내지는 또 심지어 뭐 그 텔레그램이 공개가 좀 됐습니다만 네. 모 언론의 보도로 예. 그 원내대변이었던 노정면 의원의 그 이준석 의원이죠. 네, 이준석 명태균 녹취록도 또 있다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건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언제 말씀 좀 하실지.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플레이한다고 대통령실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계속 언론에 낸다고. 제가요?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고요? 뭐 그렇게 저는 대통령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걸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하셔야 된다. 제가 제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딱히 말씀하실 게 기다려 없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묵은 최상의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볼게요. 침묵이 최상의 언어예요? 그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침묵은 금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럴 상황에 저는 침묵이 침묵이 금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침묵은 최상의 언어라는 게 침묵은 금이나 뭐 들어봐요. 동일한 얘기죠. 뭐. 같다는 얘기 아닌데요. 알겠습니까? 침묵은 금 최상의 언어라니까 금값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실 바에 들어가십시오. 네. 은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예. 침묵은 최상의 비트코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십니다. 참, 네. 사회자가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니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대단. 자, 명태균 지금 사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 핵심 당사자죠. 이분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신은 상관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이거 2번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나와서 밝힌 입장을 네. 2번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한데 기사를 보고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김영선 의원이 현장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구구절절 설명한 거를 2번을 돌려봤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분이요. 맥락이 없어요. 사시 합격하신 분이고 이번 5선 국회의원이고 이분이 또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말로 했습니까? 네. 한국말로 했죠. 한국말로 했어요. 구구절절 뭐 그러면서 뭐 기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가 이 마이크가 기자님 건데 그게 아니라고 또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비유도 사투리가 좀 비유인데 심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말씀은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5선 국회의원이면 이분이 국회 부의장까지 할 수 있었던 지금 우원식 의장하고 그럼요. 같습니다 거의. 예. 이분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국회에서 이른바 정치를 하신 분인데 이미지가 어떤 거냐. 명태균의 한마디에 쩔쩔매는 사람이었다라고 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되돌려보면 김영선 의원이 검찰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네. 아마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설명 자체도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하고 참혹한 수준이어서 오늘 참혹한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네. 참혹한 수준이어서 국민들이 이분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주장들도 뭐 기사에 나온 대로 따져보면 다 전면 부인인데요. 네. 나는 죄가 없다인데 아하.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지금 얘기 중에 명태균 씨 덕을 봐서 국회의원 됐다라는 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해명도 안 할 뿐더러 세비 관련된 게 정치자금법 위반 확실한 부분 같아요. 반절을 확실히 떼서 지금 주는데 이것도 강의경식 한 거지 난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누가 정확하게 믿을까요?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이제 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설명 중에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사무실에 온 사람들은 다 내가 덕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거 네.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누가 믿습니까? 세비 반띵 관련해서도 녹취록을 이제 그간 꼼꼼하게 들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절반씩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모를 수 있어요? 아유 당연히 알죠. 너무 잘 알죠.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는 절반씩 거는 나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절반씩 나가면 명망치 내 살에 때리면서 내 잡습니다. 살이 반 날아가는 느낌이기 우리 때문에 몸에 절반이 빠져나가는 절반이 느낌 피가 아니겠어요? 나가는 느낌이 어떻게 몰라요. 아니 하다못해 카드값이 줄줄 빠져나가도 알죠. 야 이게 사이버머니 아닌가? 내 말도 안 월급은 되죠. 사이버머니인가? 이런 말도 생각이 안 되죠. 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저 숫자뿐인 사이버머니. 근데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용성님께서 이거 옹알이 수준이었다. 네.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요. 이런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를 그간 오래 하셨던 분이 최소한 도의적으로 국민 앞에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지에 대한 그 ABC도 없는 참혹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네. 예, 조국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님 나오셨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탄핵 다방을 열었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됩니다. 네. 굴비 종식이 아니라 조기 종식. 좀 썰렁한 농담을 잘하세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편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편안 전혀, 들었어요, 전혀. 없지 않은 박지훈 변호사 우습게. 살짝 지금 윤지훈 변호사 아닙니까? 윤지훈이요? 윤지훈이라니요. 김지훈입니다. 그래서 재미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종식, 굴비종식이 나와. 가족끼리 모여서 탄핵 다방에 모여주십시오. 네. 엄마와 아들이 택견을 한다. 네. 뭐라고 합니까? 엄마와 아들이 택견을 한다. 모자이크. 이크. 이크. 네. 탄핵 모자이크. 다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셨지만 17개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민주당은 주말간에 대규모 장애 집회 열었습니다. 특검법 수용하라 등등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좀 찬성 여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민주당 추산으로 30만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박영식 MC 저는 뭐 이제 취재 차원에서 취재 이제 차원에서? 다녀봤는데요. 이게 뭐 4번 출구라고 맨 처음에 홍보를 했는데 4번 출구로는 나가기가 힘들 정도였고 지금 여기 6번으로 안내받았는데 6번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구가 아니군요. 출구가 아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출구가 사람이 막혔어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지를 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매주 집회를 하시거나 장외 집회를 하신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전
다른 각도에서 좀 봤는데요. 네. 끌어올리지 않아도 이미 불을 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집회에 그 나온 숫자와 그 국민들의 함성 이야기를 이미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현재도 네. 많은 국민들이 그 집회에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든 현재 분위기상 특검 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 동력과 추동력을 받아서 특검 여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미 뭐 특검은 필요하다라고 다들 보실 것 사실 같아요. 말씀대로 그만큼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뭐 지난 갤럽 조사긴 한데요. 19% 나왔습니다.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뭐 문화일보는 17%라고 17%도 있고요. 저희 토마토도 이제 조사를 할 건데 하여튼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친윤인데 이거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이나 뭐 조국 혁신당이 이재명 방탄 또 그리고 탄핵 목적이다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론의 심각성을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고 있다고 네.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고도, 또 그리고 현 상황, 특히 이제 육성 녹취가 나온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뭐 민간인의 신분이었다, 당선인 신분이라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적 대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보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를 당에서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당과 대통령실에선 포괄적인 대응에 고민하고 있다. 포괄적인 대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도 뭐 이제 비평이나 이런 것들을 방송에 나와서 할 때 죄송한데 참 할 말이 딱히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얘기해요. 굉장히 그 어떤 그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어떤 분석을 전반적으로 하고 보겠다. 그렇죠. 이거는 뭐 하나 말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딱딱 특검법, 뭐 탄핵 등등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어떻게 건데. 하겠다.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포괄적인 대응이라는 얘기는 아까 지금 우리 박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할 말 없을 때 하는 함수 표현이라고 보고요. 볼게. 그렇지. 한번 올게요 네. 이거잖아요. 네.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당대표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폭넓게 고민하겠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 안 이겁니다. 하겠다는 건데.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 폭넓게 한번 고민을 깊게 아하. 숙고해 보겠다 이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뭐 지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 전 대표 누구 한번 얘기 좀 이재명 대표 예. 방탄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제가 또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대표죠. 예, 하루빨리 해결돼야 될 게 많습니다. 집회하셨던데요. 그럼 전화가 또 왔네요. 전화가 왜 와요? 여보세요? 태원이 형. 네? 누구? 우리 SK 태원이 형. 최태원. 민생이 중요하니까 지금 AI 산업 중요하죠 형님. 예, 우리 먹거리 미래 먹거리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 의견도 꼭 나누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형인가요? 거의 60년생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형입니까? 딱 봐도 비주얼이 제가 동생입니다. 비주얼이 딱 더 많아 보이는데. 박지훈이 예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끊고 제가 전화드릴게요. 박지훈이가 요즘 바쁘시네요. 기업인들 기업인도 만나랴, 만나시고. 원로들 만나라. 원로들 만나시고. 민생이 중요하니까 예. 민생을 챙겨야죠. 예, 지금 이게 당연한 정치인의 생리 아닙니까? 네. 예, 저라도 움직여야죠. 움직이십시오. 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네. 대표님 탄핵합니까?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선고 걱정 안 되십니까? 11월 15일, 25일 그거는 태원이 형 만나고 말씀드릴게요. 최태원 회장님 만나시죠. 민생이 원자입니다. 민생. 민심이 바쁘셔. 예. 네. 자, 뭐 이재명 대표 말씀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 대응 자체가 거의 없다. 특히 예산 시정 연설 대통령이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한다 그러고,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또 옆에 그 전에 또 시정 연설 나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또
뭐 이게 플레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또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제가 네. 과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회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뭘까 반사적으로 어떤 기회와 계기가 생겨야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발광하는 정치가 아니라 반사체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요 틈을 타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안 나온다고 네. 하니까 요걸 지렛대로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내용이나 메시지 자체는 저는 맞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한 대표님이 하셔야 한 되는데 대표 들어봐야 되겠죠. 목소리.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맞는 얘기여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국회 개원식 안 나오셨죠? 시정연설 안 나오셨죠? 맞아요.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나와서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관행이기도 하지만 왜 필수적이냐?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쓰고 싶으니까 국회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국회가 갑이고 대통령이 을인 자리거든요. 그럼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 하셔야죠. 국회가 무조건 해야죠. 아무리 무조건 해야 야당이 됩니다. 대통령을 비토하고 대통령에게 뭐 피켓 시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만 보더라도 나와서 다 악수하고 설령 침을 뱉을 때는 침을 맞아가며 네. 아니 대통령님께서 돌 맞아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정연설에 나오셔가지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관행일 텐데 여기에 안 나오시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이것은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근데 혹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말 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야 했는데 한동훈이 괜히 얘기하는 바람에 안 나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설령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이 새끼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필이면 그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안 나간다. 네. 대통령을 그렇게 조롱하고 박영식이가 저래서 좌파 소리 듣는 자파 겁니다. 아니에요, 박영씨.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진영에선.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다시 이렇게 몰락하고 있습니까? 예, 정신을 차리고 용산로 인적 쇄신을 해서 예. 새롭게 일신해서 국민 앞에 나가라. 그리고 국정기조도 바로 세워라. 네.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 그리고 한 뿌리인 척하는 저 얼치기 있지 않습니까? 얼치기? 어디요? 한동훈 말하는 그 겁니까? 사람은 저 동반자진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재명 저기 대상대하라고 당대표 뽑아놨더만 저기 뭐 대통령하고 저 싸우고 앉아있고 진짜 우라가 치밀고 있어요. 아유, 화내지 마십시오. 당 대표인데요. 당대표 뭐 네 영남고 아이가? 갑자기 합격을 하십니까? 그 현대고 편들고 고등학교 졸업장 바뀌나? 깜짝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학교까지 다 알아보신 거예요? 그로 가기를 왜 갑니까? 고등학교 서울 사람 다 됐죠. 제가 고등학교 선후배니까. 맞다. 저 대구 사람입니다. 예, 고등학교 선후배니까. 예. 서울만 서울고 올라가더니만 근데 매년 좀 나. 예, 죄송합니다. 저희 그냥 딱 밟을 생각도 하지 마라. 학교 그 영남고 남자하기 어떻게 저 영남고등학교 그 잘 살자가 교훈입니다. 예, 그거 한번 얘기. 파워풀 대구를 무시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또 우리 홍 시장님께서 예, 깜짝 학교 놀랐습니다. 후배를 이렇게 타박하시는 우리는 거 한 뿌리야. 한 분이죠. 여기 그렇죠. 얼치기잖아 레미. 매민 얼치기. 그래서 네. 얼치기들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용병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한국으로 같이. 아니, 너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그 타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모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시던 사진을 가지고 뭐 어떤 유튜버가 막 방송하고 그런 거를 봤는데 유튜버가 그분 해외 유튜버죠. 예. 그분 아무튼 뭐 소녀상을 얘기하기 조롱하거나 소말리라는 그죠? 사람인데 엄청 제가 못생겼다고 막 네. 이렇게 자기 방송에다 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 박지훈 변호사 방송 나온 거 보고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네. 못생겼다. 못생겼- 한판 아, 붙고 그래요? 싶다고 이렇게. 미의 기준이란 게 다 다른 텐데. 한판 붙읍시다 진짜. 그러다 또 맞아요 잘못하시면. 자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자 국민의힘 이번 주 내에 특감 후보 추천 여부 논의할 의총도 열라고 하는데 특감이 이게 민주당이 받아야 되는 건데 특검에는 특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이제 특감은 하나만 하는 소리인 네.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으로 지금의 대통령 육성이 등장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본질은 김건희 여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감찰관이 죄송한 말씀인데 실제 뭐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뭐 야당이 합의를 해주고 해서 실제 뽑혔다고 선출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네. 가정을 해보자면 예.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뺏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뺏길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요. 또 뺏겨요. 또 뺏겨 조사하러 갔다가. 그러니까요. 제2부속실 만들어진다고 하든 제2부속실장이 김건희 여사 휴대폰 못 뺏는 것처럼 네. 특별감찰관이 나온다 한들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라는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에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 순간 이 전국의 흐름과 방향 자체가 이미 결정이 다 끝난 됐다고. 그 특감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녹취였다면 또 모르지만 예. 대통령의 육성이 등장하는 순간 그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라든지 공식 기자회견이라든지 이 말 한마디 자체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언어 네. 무게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담화도 아닌 육성 녹취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갖고 있는 무게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든 이슈를 잠식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특별감찰관 죄송한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이미 보고 계세요. 자, 뭐 우리 여당 내 안철수 의원님 목소리 한번.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요새 목소리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4대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4대 뭐 1대 다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동력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동력을 하려면 우군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우군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그라들었습니다. 진솔한 대국민 소통을 하는 그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인적 쇄신이 동반돼야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정말 국민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개그나 하나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불러 보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그 하시잖아요. 요새 개그 또 안 하시는. 그거는 하고 꺼져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가요? 그게 그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복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소복. 아니요. 복분자. 복인데 분자. 그러면 재밌네. 돈 계산을 가장 잘 한 왕 뭔지 아세요? 돈 키호테? 뭐 돈? 세조. 왜요? 돈의 세조. 아, 그러면 돈 계산을 가장 귀엽게 한 왕? 세종. 세종. 돈 세종. 세종. 그런 게 재밌어요, 안철수 의원님. 하라며요. 그런 거 마시죠. 안 의원님 지금 저희 네. 댓글창에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손가락은 언제 자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봉합.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분명히 대선 주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치겠다. 자, 오늘 영식당도 여러 정치인들 얘기도 들어보고요. 박영식 에디터와 또 재밌게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민, 박영식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